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97회 기출문제 실기편 후반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 문제입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선유물산이래요.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주식회사 선유물산으로 회사 변경합니다. 그리고 모듈은 맨 오른쪽에 있는 법인 조정 모듈 선택합니다. 출발합시다. 자,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들을 작성한답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는 당기에 돈 2공장 신축을 위해서 신축 자금을 교동은행에서 차입했다.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하십시오.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답니다. 됐죠? 건설자금이자 금액 계산하는 문제고요. 자, 신축공사 관련 차입 내역, 차입 기간이 올해 7월 1일에 빌려왔고요. 내년 10월 말에 갚을 거래요. 연 이자율 3.5%, 차입금은 10억 원입니다. 공장 신축을 위한 특정 차입금이래요. 됐죠? 자, 당해 공사 일수는 153일이고 차입 일수는 184일에 해당한다. 1년은 365일로 계산할 것. 차입금 중에서 1억 원 부분은 차입일로부터 일시 투자해서 연 5% 투자 수익이 발생했다. 공사 관련 내용. 공장 신축 관련 공사로 공사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랍니다. 준공 예정일은 내년 9월 말이다. 됐죠? 차입은 돈 빌려온 거는 7월 1일에 빌려왔는데 공사 시작은 한 달 있다가 8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주체된다, 그지? 주의할 점. 건설 자금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 시작하고 나서부터 생기는 이자 부분이다, 그지?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이자 비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계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요 금액 그대로 쓰면 안 돼. 8월 1일부터 계산을 한 금액으로 세무조정해야 된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일반적으로 건설자금이자 문제가 나오면 토탈 빌린 거는 15억 원 빌렸는데 실제로 공세에 쓴 거는 10억 원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때는 주의해야 될 게 15억 원 빌려왔다 하더라도 특정 차입금 부분 실제 공사 투입된 10억 원만 가지고 건설자금이자 계산해야 된다. 그게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인데 이 문제에서는 그러한 포인트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겁니다. 10억 원 빌려왔고 그거 전부 다 그냥 공사에 썼다 이겁니다. 대신 다른 거 신경 써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10억 원 빌려온 것 중에 1억 원만큼은 일시적으로 은행에 좀 넣어놓는 바람에 이자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자 수익이 일시 이자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생긴 이자가 만약에 공사 시작하고 나서 8월 1일 이후에 생긴 이자라면 그냥 그 제시되어 있는 금액을 그대로 세무조정에 반영하면 됩니다만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도 일시 이자 수익 또한 언제부터? 공사 시작이 아니고 차입일부터 생겼다. 그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자료에서 나와 있는 금액 분석하고 세무조정 금액 계산해 볼게요. 잘 보십시오. 먼저 장부에 적혀 있는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된 금액이겠습니까? 10억 원 곱하기, 자 분석해 볼게요. 장부 금액, 제시되어 있는 금액 10억 원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요. 곱하기 3.5%가 1년치 이자야.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차입한 거라고? 7월 1일부터 차입한 거라고. 그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를 헤아려 보면 며칠이라고? 184일이라고. 그러면 365분의 184 이렇게 계산한 게 17643,835가 된다 이겁니다. 계산해볼까? 확인해볼까? 자, 10억 원 곱하기 3.5% 하면 3,500만 원 계산되거든요. 그거 곱하기 184 나누기 365 하면 17643,835 계산됩니다. 자, 그리고 일시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부에 이자 수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자, 이거는 1억 원. 그지? 에서 출발합니다. 몇 프로? 5% 이자율이랍니다. 곱하기 365분의 며칠? 7월 1일 차입일부터 일시투자했답니다. 7월 1일부터 생겼다 이겁니다. 184일. 이렇게 계산해보면 자, 1억 곱하기 5% 하면 500만 원 나오거든요. 1년치 이자. 그거 곱하기 184 나누기 365 하면 2520547 나옵니다. 그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이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이렇게 딱 손익계산서에 장부 반영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요 금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건설 자금 이자, 즉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어야 되는 금액을 싹 발라낼 겁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이자 비용 10억 원에 대해서 이제 발라냅니다. 자, 10억 원 내서 출발합니다. 자, 다시 깨끗하게 쓸게. 자, 10억 원에서 출발해서 3.5%로 이제 금액 계산하되 이제 일수가 중요하다, 그지? 365분의 공사 시작하고 나서부터 해야 된다 이겁니다. 8월 1일부터. 그러면 일수가 153일이랍니다.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뭐 헤아려 보면 당연히 요거 나옵니다. 153일. 요게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는 금액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일시 이자 수익이 있다, 그지? 그 부분까지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죠? 요 금액은 손금 불산입 플러스 유보, 그리고 이자 수익 부분은 수익 아니다, 그지? 손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이제 사실은 나누어서 회계 처리하는 게, 세무 조정하는 게 정확하겠지만 그냥 순액으로 세무 조정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요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 세무 조정할 거고, 자, 마이너스 세무 조정해야 되는 거는 얼마라고요? 1억 원 곱하기 5% 곱하기 365분의 이것도 153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값이 될 겁니다. 자,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자, 앞에 부분이 얼마였습니까? 10억 원 곱하기 3.5 곱하기 0.01 3,500만 원에서 곱하기 153 나누기 365 하면 14671,232 나옵니다. 요거 플러스 세무조정. 그리고 마이너스 세무조정 해야 되는 거는 1억 곱하기 5% 500만 원에서 곱하기 153 나누기 365 2095890 요거를 플러스 세무조정, 요거 마이너스 세무조정 그렇게 나눠서 이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뭐 그걸 굳이 나누지 않고 순액으로 순액 부분을 그냥 플러스 세무조정 한 번으로 그냥 끝내도 된다 이겁니다. 자,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되는 순액은 얼마요? 14671 232 빼기 2095 890 1 2 575 342 됐습니까? 요게 이제 최종 결론값이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열심히 결론값부터 분석해 보았고, 자, 우리 연습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른 거 아니고 다른 건 다 똑같아. 오히려 더 쉬워. 15억 빌려온 것 중에서 10억만 건설자금 이자 계산할 때 쓴다,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10억 원 자체를 빌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냥 10억 원 그대로 쓰면 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일시 이자 수익.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들은 일시 이자 수익 자체가 공사 기간 이후에 생긴 걸로 좀 단순화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일시 이자 수익 자체가 차입일부터 생겼으니까 그거 전부 다 쓰지 말고 그 중에서 공사 기간부터 시작된 금액으로 좀 발라내야 되는 그거에 조금 변형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분석했고, 자, 이 결론값 뽑았습니다. 1, 2, 5, 7, 5, 3, 4, 2. 자, 서식 입력합시다. 자,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 자, 건설 자산명 뭐라고 적을까요? 적절한 내용 적으면 됩니다. 자, 건설자금 이자 도원 2공장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도원 2공장. 뭐 신축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 그죠? 신축이라고 붙일까요? 모범 정답 발표된 거고 뭐 이왕이면 좀 통일하게 작성하려고요. 도원 2공장 신축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똑같이. 신축. 대출 기간명은 검색장 띄워서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교동은행. 잠깐만요. 교동은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잠깐만, 이게 교동은행. 교통은행으로 또 이렇게 등록이 돼 있네. 잠깐만, 그러면 타이핑으로 입력되는지 한번 볼까? 교동은행. 자, 조금 자료가 어설펐고 우리 교재에 수록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 나중에 배포해 드릴 거다. 그죠? 그때는 조금 완성도 높게, 그죠? 거래처 등록하는 은행 자체가 뭐 교동은행으로 좀 정확하게 이렇게 검색되도록 세팅해서 나중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어차피 채점 대상에 채점에 영향 없을 거야. 교동은행으로 그냥 일단 직접 타이핑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입 1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죠? 차입을 언제 했다고? 2021 0701에 했다고. 차입 금액은 10억 원이야. 자, 이자율은 3.5%. 그다음에 동그라미 10번은 중간 과정 값이다. 그죠? 요거는 좀 이따 입력하기로 하고. 채점 대상 아니야. 자, 준공일 내년도 내년 9월 30일입니다. 2022-0930 공사 일수, 올해의 공사 일수는 153일이다.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값 정확하게 적으면 됩니다. 1, 2, 5, 7, 5, 3, 4, 2. 그리고 요 결론값 나온 거는, 자, 네모 2번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는 작업 안 한다. 그지? 네모 3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계산한 건설자금 이자 금액은 건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그지? 건설 중인 자산분 여기다가 적어주는 거다. 1, 2, 5, 7, 5, 3, 4, 2. 그리고 회사가 자산으로 기록한 거는 하나도 없다. 그지? 0이고. 그래서 요 1, 2, 5, 7, 5, 3, 4, 2 자체가 결국 세무조정 돼야 됩니다라고 최종 결론값 딱 표시됩니다. 됐습니다. 일단
채점 대상인 내용 열심히 이제 적었고 세무조정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조정 등록 동그라미 10번은 잠시 후에 그냥 입력합시다. 조정 등록 보조창 열어서 자 건설 자금 이자 자 직접 입력이 돼 있네. F4번 건설 자금 이자 이렇게 불러오고 금액 얼마요? 12575,342 플러스 유보이 증가 기록하면 될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세무조정 14671,232 마이너스 세무조정 2095890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해도 당연히 정답 인정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순액으로 뽑아진 금액을 그냥 하나로 입력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고 다만 중간 과정값도 좀 입력해 주는 게 좋겠다, 그죠?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좀 까다로운 내용이라서 스트레스 받는 분 많은데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라. 모범 정답과 다른 금액 입력하더라도 채점 대상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혹시라도 채점 대상이라도 겨우 1점 정도나 감점이 될까 말까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만 중간 과정값을 어떻게 이제 산출하냐 하면 이제 이렇게 산출한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10번은 동그라미 10번의 앞부분에 적혀 있는 요 내용만 가지고 작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10억 원이 특정 차입금이잖아요, 그죠? 10억 원에 대해서 3.5% 곱하는 거야. 그런데 정확한 일수는 최종 결론값은 365분의 153이다, 그지? 그런데 중간 가정값은 차입일이 7월 1일로 적혀 있으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헤아린 일수 뭡니까? 184일을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17643,835라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요 금액, 그죠? 요게 결국 동그라미 10번에 들어간다. 다만 일시 수익이 있다면 이자 수익이 있다면 빼라고 했습니다. 그지? 일시 이자 수익이 있다면 빼세요. 빼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1억 원 곱하기 5%인데 자, 요것도 일수가 그지? 최종 결론값 뽑아낼 때는 153일이라는 일수 썼지만 중간 가정값이잖아. 중간 가정값은 요 앞에 적혀 있는 내용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7월 1일이라는 차입일부터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 수익 얻었다고 그리고 이자 수익 얻은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자 수익 얻은 거를 그냥 무조건 적으면 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 이자 수익이 언제부터 발생했다고? 차입일부터 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요 금액 2020547이라는 요거 그지? 요거를 그대로 여기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184일 요 기준으로 지금 이자 수익이 생겼잖아. 그죠? 요걸 그대로 그냥 적으면 된다고. 중간 과정이야. 그래서 결국 문제 자료 나와 있는 요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 요걸 뺀 것이 중간 가정값 동그라미 10번에 들어간다가 결론이 되겠다. 됐죠? 얼마일까요? 17643,835 빼기 2520547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과정값은 15123,288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부록 빈출 세무조정에서 연습했던 문제에서는 일시이자 수익에 대해서 굳이 기간 팔라내는 게 좀 오버스러우니까 일시이자 수익 자체가 그냥 공사 기간 중에 발생한 걸로 자료 제시되어 있다라고 연습했습니다. 그러면
중간 과정값에서도 그냥 빼는 게 나중에 결론값에서 쓰는 금액하고 결국 똑같다 이겁니다. 어차피 공사 기간 중에 일시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걸로 문제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일시 이자 수익이 차입일부터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없어. 중간 과정값 쓸 때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184 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냥 이렇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됐습니다. 자, 1호 1, 2, 3, 2, 8, 8 이렇게 적었고요. 자, 이제 이러면 비로소 서식 작성 완료.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 단기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됐죠? 기존 자료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을 이용할 것. 자, 화면 좀 올립니다. 됐죠? 자, 단기 대손충당금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기 2월에게는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대손충당금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부채와 그 위치 동일하다. 그죠? 나의 자리 오른쪽, 기초금액 오른쪽 적히고 증가 오른쪽, 감소 왼쪽, 기말 왼쪽에 적힙니다. 자, 기초금액 2천만 원인데 그중에서 500만 원 부분은 정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랍니다. 플러스 유보 500만 원이 있다 이겁니다.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세법은 총액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기초금액에 대한 플러스 유보는 올해 회계연도에 올해 사업연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으로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총액법이다, 그지? 자, 대손에 대한 세무조정 먼저 기중에 대손 확정 붕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손 확정 붕괴 500만 원 외상 매출은 500만 원 받으러함에 대해서 대손 확정 붕괴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단기 대손 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고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다. 그지?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함이라는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은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것부터 적고 부족할 때 대손 상급비라고 대손 상급비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대손 충당금 금액이 엄청 큰 상황이니까 500만 원 이렇게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차변 계정 과목은 대손 상급비로는 회계 처리할 필요 없고 올리 대손 충당금만 회계 처리하면 되었었다 이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그래서 500만 원이 차변으로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되었는데, 자, 그렇게 대손 확정 붕괴했는데 이제 세법상으로 대손 인정되는지 이제 확인해야 된다. 자, 3월 30일 외상 매출금 중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회수 불가능한 금액. 단순히 돈 갚을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고 대손 확정 붕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런 거는 세법에서 인정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손금 불산입 500만 원 소득 처분은 플러스 유보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보는 무엇에 대한 유보라고? 대손 충당금 아니야. 총액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회계 처리에서 대손 확정 회계 처리에서 차변 계정 과목이 어떻게 회계 처리되어 있는지는 세법에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다만 잠시 후에 작성할 서식 작성할 때 조금 필요하니까 한번 분석해 본 거였다 이겁니다. 기중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결국 무엇에 대한 대변에 회계 처리한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함이라는 자산의 감소 그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총액법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금에 대한 플러스 세무조정 500만 원 나타났는데 요거는 무엇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유보였습니다. 그 다음 5월 6일 매출거래처가 부도 처리되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음 5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확정 붕괴한 거랍니다. 세법에서 인정된다, 그지? 다만 주의할 점, 수표음에 대해서 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되어서 대손 인정되는 거는 반드시 비망 기록 1,000원을 남겨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원을 남겨두지 않고 500만 원을 전부 다 대손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플러스 세무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0원 소득처분 유보. 금액이 작지만 1,000원이지만 채점할 때 점수 비중은 똑같습니다. 그죠? 1,000원짜리 누락해도 1점, 500만 원짜리 누락해도 1점.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플러스 세무조정 1,000원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보는 뭐에 대한? 받을 계증 과목에 대한 유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이게 기중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이고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하면 됩니다. 자, 철저하게 총액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장부상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금액을 무엇으로 보냐고요? 1,000만 원 아니고 기말 금액인 2천만 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장부상 추가 설정 금액은 2천만 원으로 본다. 의미가 뭡니까? 올해 추가 설정하기 전까지 있던 금액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기말 금액을 새롭게 설정했다라고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요 금액이랑 이제 세법상 한도랑 비교하는 겁니다. 세법상 한도. 자, 세법상 한도를 위해서 이제 아래쪽에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내역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의 장부상 잔액 2억 5천만 원. 받을 어음의 장부상 잔액 2억 원. 됐죠? 그러면 토탈 4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요거는 이제 장부상 금액이고, 그렇지? 설정 대상 채권의 자, 문구한개 추가합시다. 이게 장부상 금액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문구가 뭐 다 아시죠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지만 좀 정확하게 문구 추가해 주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단기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상 내역. 그죠? 장부상이라는 이 단어 추가 부탁드립니다. 장부 금액입니다. 자, 이제 진행합니다. 4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유보 금액이 있는 거를 반영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장부상이 아니고 세법상 잔액이 이제 되는 거다. 자, 플러스 유보가 두 개가 있다 그죠? 플러스 유보 500만 원이랑 그다음에 플러스 유보 1,000원이랑 이렇게 이제 반영시켜야 세법상 잔액이 되고, 여기서 곱하기 설정률 1%랑 기본율, 실제 대손 실적률 2%랑 둘 중에 큰 거를 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의 경우 대손 실적률 원래 우리가 열심히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좀 단순학 가정 주었다 이겁니다. 2%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율 1%랑 자료 제시된 2%랑 그거 둘 중에 큰 거 뭡니까? 2%를 곱해야 그게 이제 세법상 한도가 되는 거다. 됐죠? 자, 그러면 450,000,000 플러스 5,000,000 플러스 1,000원 하면 455,001,000 나오거든요. 그 곱하기 2% 하면 세법상 한도 91,000,020 나옵니다. 이거랑 2천만 원이랑 이제 비교한다 이겁니다. 한도 초과됐다 그지? 그게 얼마입니까? 10899 어디 적을까요? 결론값 여기 10899,980 이렇게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되는 거 계산했습니다. 요 유보는 뭐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유보다. 그치? 그리고 작년도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없애버린다. 마이너스 세무조정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요 마이너스 유보는 작년도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인데 뭐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대한 마이너스 유보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토탈 4가지 세무조정이 나옵니다가 이 문제의 결론입니다. 자, 서식 작성할게요. 자,
그러면 너무 정신사납다, 그지? 자, 일단 낙서 지우고 서식 작성 들어갑니다.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에 있어서 자, 일단 네모 1번부터 작업한다, 그지? 기중에 대손 확정 분기한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 서식 작성. 3월 30일이다, 그지? 2021. 아이고. 자, 일자 0330.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 대손 사유는 무엇입니까? 연락 두절, 뭐 그런 거 인정 안 된다, 그지? 뭐 그러면 적절한 내용 적으면 되겠다, 그죠? 뭡니까? 직접 입력 선택해 놓고 뭐라고 할까? 기타라고 할까? 아니면 연락 두절이라고 할까? 모범 정답하고 똑같이 입력할게요. 모범 정답 기타라고 그냥 표시되어 있네. 그냥 저도 기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500만 원이다, 그죠? 500만 원인데 그거 전부 다 뭘로? 차변이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되었었습니다. 그 부분 대손 충당금 상계액 이쪽에 이제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세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했다, 그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부인액 쪽에 적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5월 6일 밭을 넣은 자, 매출 채권이고요. 자, 요거는 대손 사유가 부도 6개월 경과다, 그죠? 5번 선택하면 되고 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적으로 인정이 499만 9천 원까지는 되는데, 그지? 예, 인정 안 되는 게 1,000원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1,000원 인정 안 되고 4999000은 인정돼요. 이렇게 적으면 네모 1번은 작성 완료. 그 다음 네모 2번 적읍시다. 자, 채권 잔액 외상 매출금 얼마요? 250000000. 그 다음에 밭을 어음 200000000. 장부상으로 보면 4억 5천만 원이야. 그런데 플러스 유보 있으면 반영시킨다, 그지? 올해 네모 1번 작성을 통해서 500만 원과 1,000원이라는 플러스 유보가 생겼어. 그게 자동으로 끌려와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플러스 유보 반영하면 세법상으로 잔액은 이렇게 됩니다. 표시되고요. 요 금액 그대로 이렇게 끌려옵니다. 그리고 기본율 1%랑 제시되어 있는 실적률 2%랑 둘 중에 큰 거 적용합니다. 2%다, 그지? 그러면 체크를 기본율이 아니고 실적률에 딱 체크를 해야 되겠고 몇 프로? 2%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도가 9100020이 딱 자동 표시되고 이제 회사 계상액을 넣으면 됩니다. 총액법이니까 기말 금액이 회사 계상액이 되고, 그죠? 그게 계에 표시돼야 되고, 그거를 보충액과 단기 계상액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는 거다. 자, 2천만 원을 단기 설정액 1,000만 원과 나머지 부분 1,000만 원으로 나누어서 기재한다, 그지? 단기 설정액이라고 되어 있는 1,000만 원을 어디다가 단기 계상액 쪽에다가 적어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보충액에다가 적어주고. 그래서 걔가 2천만 원으로 딱 표시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한도 초과, 우리 열심히 계산했던 10899,980이라는 게 딱 자동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에 있던 플러스 유보를 이제 없애는 거 하면 된다, 그죠? 대손 충당금에 대한 플러스 유보, 그거 없애는 겁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 그 중에서 부인 누계액이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500만 원이 마이너스로 딱 최종 표시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서식 작성 끝났고 토탈 4가지 세무조정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조정 등록 부조청 열어서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자, 다시 직접 타이핑 입력합시다. 외상 매출금 얼마요?
500만 원 플러스 유보이 증가. 그 다음에 받으러 다시 받을 1,000원 플러스 유보이 증가.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는 검색될 수 있겠다, 그죠? 코드도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요? 10899,980 오케이. 플러스 유보이 증가. 요 플러스 유보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작년도부터 넘어온 거 플러스 유보를 없애주는 겁니다. 자, 코드도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그치요. 얼마입니까?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의 마이너스 유보고 요거는 작년도부터 넘어온 플러스 유보의 감소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습니다. 3번 문항.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을 이용해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와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작성하십시오. 단 분납을 최대한 적용 받으십시오. 분납까지 입력해야 되는 모양이네. 됐죠? 우리 뭐 연습했던 부분이고 어려운 내용 없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 한 가지 수정합시다. 자료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나와 있네. 아쉽게도 이 내용 세법이 개정되어서 이름 바뀌었다, 그죠? 개정된 가장 최신의 세법에 따른 이름으로 고쳐서 학습합시다. 이름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뭐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만 그지? 이왕이면 개정세법이 다 반영된 내용으로 학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통합투자세액공제 바뀐 이름으로 수정해서 학습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자료 보면서 바로 입력합시다. 먼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메뉴 엽시다. 법인 조정 로마자 2번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메뉴 엽니다. 장부상 당기순이익 200-150-000 플러스 세무조정 28150-000 마이너스 세무조정 10320-000 기부금 한도 초과 3180-000 그리고 2월 결손금이 나와 있네요. 2월 결손금 3,500만 원인데 2008년도 발생한 거랑 2020년도 발생한 거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뭡니까? 개정세법에 따르면 15년까지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까지만 써먹는다. 즉 종전세법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개정된 내용은 15년이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과거 세법 기준인 10년을 적용한다라고 했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10년만 써먹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2020년 거는 써먹을 수 있는데 2008년도 거는 못 써먹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생긴 거니까 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 10년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못 써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만 적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500만 원 적습니다. 2500000 그 다음에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산세, 원천 납부세액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 왼쪽은 전부 다 입력 끝났습니다. 자, 왼쪽 내용 입력하면 산출세까지 자동 표시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왼쪽 부분 작성했으니까 저장 버튼 누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테스트합니다.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메뉴 연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왼쪽을 작성했으니까 그거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 그죠?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이렇게 쫘라락 이제 불러와졌고 이제 여기서 뭐 적습니까?
최저한세 테스트 해야 되는 세금 깎아주는 규정 내용을 적어줍니다. 이 문제의 경우 only 한 가지 내용이 나와 있다 그죠? 세액공제 내용이 7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어디 적어줍니까? 자, 최저한세 테스트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세액공제니까 그죠? 2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라인에 적어준다 이겁니다. 700만 원을 세액공제 적용받고 싶어요. 최저한세 테스트 해주세요. 이렇게 700만 원 타이핑했고 엔터키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보십시오. 요 서식에서 최저한세 테스트가 자동으로 쫘라락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최저한세라는 거는 감면 전 과세표준. 이 회사의 경우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최저한세 적용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제 계산서에 표시되는 과세표준 얼마요? 196,160,000 자체가 감면 전 과세표준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죠? 요거 자체가 감면 전 과표고 그거 곱하기 중소기업일 경우 7%다 그지? 곱하면 요렇게 금액 계산됩니다. 요게 최저한세다 이겁니다. 아무리 세금 깎아주는 규정이 있어도 최소한 요만큼은 세금 내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금 깎아주는 규정 700만 원을 다 적용하고 나면 금액이 얼마 계산됩니까? 126,160,000 계산됩니다. 요만큼만 세금 내고 싶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최소한 요만큼은 내야 되니까. 그래서 700만 원 중에서 일부가 배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금 깎아주는 규정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700만 원이 아니고 5884800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적용하고 나면 결론값이 아까 계산했던 최저한세 13731,200 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이거 내용 확인했고 말씀은 길게 드렸지만 실제 작업할 거는 별거 없다 그지? 요 메뉴 열어가지고 불러오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700만 원이라는 거 그죠? 700만 원 요거 타이핑 입력하고 엔터만 치면 요 모든 과정이 쫙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고 자, 이 내용 이제 저장하면 되겠다 그죠? 저장 버튼 누르시고 이 내용을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 오른쪽에 이제 반영시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금 깎아주는 규정에서 결론값이 얼마였다고? 숫자 못 외우겠다. 계산기에 두드려 놓을게요. 5884800 요거를 적용받는 거다. 5884800 됐습니다. 그러면 차감 세액이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결국 최저한세 테스트의 결론값이 됐더라 이겁니다. 13731,200 자, 13731,200 그거는 뭐라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의 결론값 이게 된다. 그죠? 요거는 사실 어떻게 나온 겁니까? 맥시멈 최저한세랑 감면 후 세액 요거 두 중에 큰 것이 요 결론값이었다 이겁니다. 요게 13731,200이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계산서의 18번 라인으로 딱 표시되는 거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자,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세금 깎아주는 규정은 이 문제에서 제시된 거 없다 그지?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150만 원.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액 14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 이제 나옵니다. 그 토탈 내야 될 세금이 열었는데 미리 낸 거 140만 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만 세금 내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납을 할 수 있다 그죠? 분납 금액을 이제 계산해서 여기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분납할 때는 계산할 때 13831,200 바로 쓰면 안 되고 가산세는 예쁠 거 하나도 없다 그지? 가산세는 분납 못하고 지금 바로 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31,200에서 150만 원 빠진
12331200 요거 가지고 분납금액 계산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은 넘는데 2천만 원보다 2천만 원 이하다 그지? 그러면 분납금액 어떻게 계산하라고? 요 금액에서 최소한 1000만 원은 지금 내야 되니까 요 표시된 금액에서 1000만 원 뺀 거. 그러면 1233120에서 1000만 원 뺀 거. 얼마입니까? 2331200을 적어주면 될 겁니다. 2331200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값 이렇게 나온다 그죠? 11500000 1000만 원은 지금 내. 그런데 가산세 예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바로 내. 그러면 결론값 얼마? 1150만 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법인세 관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까지 작업 완료.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았고 자, 4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수입 배당 금액 명세서에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을 완료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세요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던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라는 내용에 대한 문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실기편으로 잘 물어보지 않는 주제인데 그러한 생소한 서식과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던 거 복습부터 하고 내용 진행합시다. 자, 우리 이론편에서 입금과 손금이라는 단원에서 이러한 내용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수입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 그 취지는 무엇이라고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냈는데 배당할 때 또 세금 내면 이중과세이지 않느냐. 그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계산 방법. 우리 회사가 법인이야.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들고 있다가 배당을 받았다고 그때 배당 받은 것 중에서 일정 금액을 입금 불산입한다 이겁니다. 입금 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하면 각 사무소득 금액이 좀 작아지니까 세금을 좀 작게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요? 금액 계산 우리가 받은 배당금에서 입금 불산입률을 곱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자 비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빼자라고 했습니다. 야 빚이 있으면 이 빚부터 갚지 왜 빚 안 갚고 다른 회사 주식 사고 있니? 그런 취지였다 그죠? 그래서 이자 비용 있으면 중간에 좀 빼고 그래서 큰 그림을 볼 때 배당 받은 거에서 뭐 이자 중에서 일정 부분을 뺀 다음에 입금 불산입률 곱해서 금액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입금 불산입률 우리가 뭐 구구절절 외울 수는 없지만 표 이렇게 정리했었다 그죠? 100% 가지고 있으면 100%야. 그런데 100% 미만이라고 그러면 입금 불산입률이 확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상장 기업인지 비상장 기업인지에 따라서 율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내용 공부했고 계산 단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 단위로 비투자 회사별로 계산한다고 했고 적용 배제 이론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었다 그죠?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라든가 그 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 적용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했다든가 또는 우리한테 배당 주는 회사가 유동화 전문 회사 될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미 법인 단계에서 세금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 적용 안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었습니다. 됐죠? 자, 요 내용 공부했었고 요 내용 가지고 실기편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자, 화면 약간 이렇게 올렸고요. 자, 문제 풉니다. 자, 우리 회사가 주식을 들고 있답니다. 주식회사 한다라는 주식과 주식회사 간다라는 주식 두 회사 주식 들고 있어. 배당 이렇게 받았어. 지분율 주식회사 한다는 100%랍니다. 그러면 입금 불산입률 100%로 그죠? 입금 불산입 기타라고 세무조정해야 되겠고요.
주식회사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 0.5%랍니다. 그리고 그 주식회사 간다라는 회사는 상장법인이랍니다. 자, 입금 불산임률 파악해 봅니다. 입금 불산임률 상장회사고 30% 미만이다, 그지? 그러면 입금 불산임률 30%로 금액 계산해서 세무조정할 거다. 됐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지 3개월 이내라면 요 제도 적용 안 하니까 취득 언제 했는지 자료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예전에 취득했다. 적용해야 되겠네. 요것도 아주 예전에 취득해서 적용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식에서 한다는 일반 법인이고 주식에서 간다는 주권 상장 법인이었어. 그다음에 기타 내역. 자, 당사는 유동화 전문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이런 거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임 규정 적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는 지급이자가 없는 걸로 가정한답니다. 우리 조금 산식에서 보았습니다. 혹시 이자 비용이 있다면 일정 부분 계산해서 빼야 되는데 이런 거 번거로울 수 있다, 그지? 좀 단순화해 주었습니다. 이자 비용 없습니다 라고 단순화해 주었다. 이에 따라 입금 불산이 배제 금액은 없다. 좀 단순화되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서식에 입력하고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세무조정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입금 불산입 기타가 된다. 주식 두 개니까 두 가지 세무조정이다, 그죠? 자, 하나씩 입력할게요. 메뉴부터 찾아봅시다. 이름이 자, 이렇게 화면 딱 놔둘게요. 수입 배당 금액 명세서라는 생소한 서식이다. 어디 있나 찾아보자. 법인 조정 로마자 1번에서 수입 금액 조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있네요. 수입 배당 금액 명세서. 자, 맨 위에 네모 1번은 우리 회사 인적사항이 쭉 적혀 있고요. 자, 그다음 내용 적습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을 두 군데 주식 들고 있다, 그죠? 그거 적어주는 겁니다. 자, 법인명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우고 싶은데 검색창이 안 나타난다,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직접 타이핑으로 입력하는 거지 뭐. 주식회사 한다. 구분 뭡니까? 일반 법인, 기타 법인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106-85-323-21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대표자 김서울 발행 주식 총수는 나와 있다, 그죠? 자료가 6만 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보유한 게 6만 주. 그래서 지분율 100%였다, 그지? 그 다음 주식회사 간다라는 거 적어줍시다. 주식회사 간다. 자, 요거는 상장법인이다, 그지? 주권 코스닥 상장. 사업자 등록번호 108-8600-273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 대표자 이인천 몇만 주, 요 회사는 100만 주. 그 중에서 우리 회사 지분율은 0.5%네. 0.5%. 자, 아래쪽에 적습니다. 자,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 법인명 다시 한번 적어야 되겠네, 그죠? 주식회사. 아이고. 자, 커서 여기 위치시키고. 자, 주식회사. 한다. 배당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 자, 입금 불산임률 100%였다, 그지? 그런데 입금 불산임률 엄청 외우기 어렵잖아. 그래서 좀 작업할 때 편하라고 입금 불산입 비율이 이렇게 다시 보도창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아니다, 그지? 이런 거는 별도 제도거든요. 요거 아니고 일반 법인이면서 수입 배당금입니다. 요 내용 보면서 파악한다. 자, 기타 법인이면서 100% 가지고 있다고 입금 불산임률 100%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자체를 입금 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
이자 비용 같은 거 있으면 좀 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제 금액 0이다, 그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서 500만 원 자체가 결론값이다. 그 다음 주식회사 간다. 배당 금액이 75만 원. 자, 입금 불산임률 찾읍시다. 자, 보십시오. 우리 아까 교재에서 볼 때는 상장법인이면서 30% 미만이라서 30%다라고 판단했는데, 그지? 우리 안내되는 보조창은 보니까 이렇네요. 30% 미만이 아니고 30% 상장이면서 30% 이하라고 돼 있다, 그죠?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요게 예전 세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 이하도 있다가 막 초과도 있다가 보니까 조문을 조금 정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된 내용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좀 일관성 있게 미만, 그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30% 이하고 뭐 요 100%는 미만이고 막 요렇게 막 섞여 있었었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세법의 개정이 이렇게 되었고, 보조창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예전 세법 기준으로 조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나타난 겁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 없다고 죠. 어차피 지분율이 0.5%니까 30% 미만이든 이하이든 전부 여기 해당됩니다. 30%. 자, 그래서 자, 요거 입금 부사임률 주권 상상이면서 30% 이하, 뭐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30% 자동으로 탁 표시되네요. 아니면 그냥 직접 타이핑으로 아이고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자, 요게 자꾸 아이고 자꾸 이렇게 고요색이 뜨네. 그럼 여기서 30% 요걸 딱 클릭해야 입력되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30% 이렇게 입력시켰고, 그래서 22만 5천 원만큼이 결론값이 돼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 돼서 이제 세무 조정하면 되겠다, 그죠? 조정 등록 보조창. 자, 그래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판 금액으로 입력해도 됩니다만 항상 우리 어떻게 부분 점수라도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점수 받으려면 따로따로 입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1번 문항 건설자금 이자도 플러스 세무조정, 마이너스 세무조정 따로 입력해도 되는데 하나로 입력한 거다, 그지? 그냥 저는 자신이 있어서 한 개로 그냥 입력했고 조금 더 안전하게 입력하고 싶다면 플러스 세무조정 금액이랑 마이너스 세무조정 금액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하셔도 그게 조금 더 안전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요 내용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하자.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다, 그지? 입금 불산입 기타. 조정 코드도 보니까 배당금 수익 입금 불산입이라고 있다, 그죠? 요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이 약간 불안정하네. 됐습니다. 이렇게 떴고 금액 500만 원 적어주고 기타 또 한 개 더. 배당금 수익 입금 부산이 똑같은 세무조정 내용이야. 금액이 이번에는 225000 기타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입력했다.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조금 전에 풀었던 요 서식이 또 출제될 가능성 별로 높지 않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개념이 등장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빨리 입력하고 부분 점수라도 좀 다운되니까 딱딱 입력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항. 자, 이번에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라고 출제되었네요. 이것 또한 생소한 서식이다,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소한 서식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혹시라도 등장하더라도 5문항 중에서 한 문항 정도가 그 중에서 일부 내용으로 그냥 소개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회차는 5문항 중에서 2문항씩이나 생소한 서식이 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어. 생소한 내용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빨리 입력하고 마무리해야 될 겁니다. 자, 요 내용도 우리 이론편에서 공부했었고 이론편 문제로 가볍게 이렇게 출제되는 부분이 실기편 문제로 등장한 겁니다. 이론편 내용 복습부터 하고 돌아옵니다. 자, 입금과 손금이라는 단원에서 요 내용 공부했습니다.
임대보증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마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임대료와 같은 논리로 뭔가 세무조정하는 게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인데 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간주 임대료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남한테 세를 주었는데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았다고 그 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적수에서 출발하니까 365로 나눈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금액을 플러스 세무조정한다 이겁니다.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유출로 되죠. 기본적인 골격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임대료와 유사한데 조금 더 살이 붙어진다 이겁니다. 건설비라는 거를 조금 빼준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받은 거 가지고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이자가 생길 거다 그지? 그런 부분을 좀 뺀답니다. 그러한 조금 살이 붙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했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지요? 자 그리고 내용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뜯어봅니다. 취지는 부동산 투기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했고 적용 대상이 조금 지역적이었습니다. 자, 모두 충족해야 된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답니다. 우리 회사의 주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다 이겁니다. 아주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지? 그리고 차입금 과다 법인이어야 된답니다. 회사가 빚을 많이 내 가지고 건물을 무리하게 구입했다 뭐 그런 면이 있다 이겁니다. 차입금 적수가 자기 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조금 실무에서 구경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리고 적용 배제 주택일 경우에는 이런 규정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계산 방법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조정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예쁠 거 없다 그죠? 장부 작성 제대로 안 해가지고 추계하는 경우에는 조금 규정이 좀 변형되더라 이겁니다. 뭐 그런 내용 공부했고, 자, 요 내용 가지고 이제 생소한 서식 작성하면서 문제 푸는 거다. 자, 서식부터 찾읍시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 입금 조정 명세서라는 서식, 그죠?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수입 배당금액 명세서 바로 아래쪽에 있다, 그죠? 요 메뉴 엽니다. 탭이 2개나 있다, 그죠? 왼쪽 탭, 오른쪽 탭. 오, 작업할 거 많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열심히 입력한 다음에 결론값은 입력해야 되겠지, 그지? 부분 점수 맞고 싶으니까 어떻게? 입금, 산입, 기타 사회유출. 그죠? 요 결론값을 어쨌든 엉터리 금액이라도 일단 금액 입력하면 부분 점수 조금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임대보증금 등의 감주입금 명세서 요 서식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세요.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만으로 계산하고 이 문제 한정에서 우리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고 차입금이 자기 자본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인 걸로 가정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적용 대상이니까. 자, 임대보증금 내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받은 게 있었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받았던 게 올해로 넘어왔어. 자, 올해 4월 30일에 그 세입자가 여러 명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갔답니다. 그러면 보증금 다시 돌려줬다 그지? 2억 원 감수했고 6월 1일에 그러면 한 달쯤 있다가 5월 달은 공실이었나 봐. 한 달쯤 있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답니다. 보증금 다시 받을 거다 그지? 이번에는 3억 원 받았답니다. 보증금이 올랐네. 그래서 기말에는 보증금 7억 원이었답니다. 임대 면적요 2만 제곱미터랍니다.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있는데 연 면적이 2만 제곱미터래. 연 면적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회사 건물이 한 개 있는데 20층짜리입니다. 한 층당 1000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이. 그러면 20층을 통해서 임대한 면적은 몇 미터? 2만 제곱미터. 아시겠죠? 건물에서 제공하는 면적이 연 면적이 됩니다.
자, 2만 제곱미터, 20층짜리 건물로 2만 제곱미터 임대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세입자 한 개가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공실이 있는 바람에 이렇게 좀 보증금 받은 게 변했다 이겁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6,000제곱미터 부분이랍니다. 6,000제곱미터가 잠깐 빠졌다가 임대하는 게 좀 잠깐 공실이었다가 다시 채워진 거다. 건설비 상당액은 4억 원이랍니다. 우리 산식 계산할 때 건설비라는 걸 뺐다 그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애당초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그때 건물 지었을 때 얼마 들었냐면 4억 원 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상 이자 수익 1,450만 원 중에서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이 280만 원이랍니다. 우리가 보증금 받은 거를 은행에 넣어놨어. 그래서 이자 받은 게 있다 이겁니다. 280만 원. 토탈 이자 받은 거는 엄청 큰데 이 보증금 받은 걸로 이자 받은 거는 그 중에서 280만 원 부분이랍니다. 그럼 산식에서 280만 원이 적용될 거다 그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2%라고 딱 제시해 주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아까 산식에 뜯어 맞추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보는 서식요. 자, 이제 왼쪽 탭부터 작업할 겁니다. 아주 실무에서 구경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메뉴의 경우에는 작성 순서가 네모로 표시되어 있다 그죠? 네모 1번부터 작업하고 네모 2번 그다음 네모 3번 그다음 네모 4번은 맨 끝에 작업하십시오. 이렇게 작업 순서가 네모로 표시되는데 이 메뉴는 그런 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좀 아쉽다 그지? 잘 쓰지 않는 메뉴니까.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메뉴에 있는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결론값이 표시되는 겁니다. 아래쪽 내용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끌려오도록 세팅되어 있다. 됐죠? 그래서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부터 차곡차곡 작성하면 된답니다. 자, 임대보증금. 자, 1월 1일에 적요란에 안내가 입금은 0번, 반환은 1번입니다. 입금이지 그지? 정기 2월. 작년도로부터 넘어왔어. 자, 얼마였습니까? 보증금이 6억 원이었습니다. 600000000. 자, 그 다음에 4월 30일에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했답니다. 반환 1번이다. 그죠? 1번. 얼마요? 2억 원. 그 다음에 6월 1일에 다시 들어왔다. 그죠? 0번 입금. 얼마요? 3억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7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적수, 그죠? 일수 고려한 금액이 자동 표시됩니다. 234 000 000 234 000 000 000 그지? 요게 자동으로 이렇게 상단으로 끌려가서 표시됩니다. 자, 우리 산식에서는 뭡니까? 요거 임대보증금 적수 이제 이거 계산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건설비 적수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자, 건설비는 개념이 이상하다, 그지? 건설은 몇 년 전에 이미 건설이 끝났습니다. 그지? 4억 원 주었다 이겁니다. 그냥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도대체 적수는 왜 필요하냐 궁금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임대보증금 적수는 세입자가 나갔냐 들어갔냐에 따라서 막 좀 변동이 있었다 그지? 근데 건설비는 여전히 똑같다 이겁니다. 차감해줘야 되는데 변동분이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4억 원이 그대로 빠지면 이상하다 이겁니다. 조금 정교하게 해보자라는 취지랍니다. 좀 정교하자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대로 뭔가 작업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진다 이겁니다. 왜? 보십시오. 면적으로 이제 따져서 계산하는 거랍니다. 자, 면적으로 보았을 때 건물의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야. 20층짜리 건물은 그대로 있어. 건물이 부서지는 거 아니잖아. 그대로 있는데 요 중에서 6,000제곱미터가 잠깐 한 달 동안 비었었다 이겁니다.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계산해서 4억 원을 조정하자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래. 자, 일단 요 건설비를 적어야 되는데 전부 활성화되지 않아. 좀 약간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클릭해도 활성화되지 않아. 당황하지 말고 어디서 온다고? 오른쪽 탭 여기서 온다고.
오른쪽 탭에 상세 내용 적으면 끌려오도록 세팅되어 있다. 자, 하나씩 채워봅니다. 자, 임대 면적 계산해야 되는데 건설비 총액 적수 부분이 일단 적혀야 된답니다. 얼마? 4억 원. 그게 정기 이율이었잖아. 4억 원. 4억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건설비 4억 원 입력했고요. 자, 요거 가지고 기중에 잠깐 6,000제곱미터만큼이 잠깐 빠졌다가 한 달 비었다가 다시 생겼잖아, 그지? 그 부분 디테일하게 이제 반영하는 거 입력할 겁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냐면 총 연면적을 맨 아래쪽에 적어준답니다. 2만 제곱미터잖아, 그지? 그거에서 조금 건드릴 거다 이겁니다. 자, 적습니다. 자, 일자 1월 1일 건물 연면적 총계가 얼마라고? 2만 제곱미터라고. 자, 요거 중에서 다시 한번 건물 그려볼게. 20층짜리 건물이야. 총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야. 건설비 몇 년 전에 생겼어? 4억 원. 요게 그냥 그러니까 4억 원이 건설비인데 한 달 동안 6,000제곱미터 부분이 잠깐 비었었다, 그지? 그거 조금 조정할 거다 이겁니다. 어떻게 조정하냐면 이렇게 조정한답니다.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중에서 6,000제곱미터가 한 달 비었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2만 제곱미터에서 6,000제곱미터 빼면 14,000제곱미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4억 원 중에서 요렇게 좀 조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2만 분의 14,000원으로만 해버리면 1년 내에 6,000제곱미터만큼이 비었다라는 의미잖아, 그지? 그렇지 않잖아. 한 달만, 5월달 한 달만 공실이었다 이겁니다. 5월달 한 달만 14,000이었고 나머지 기간에는 여전히 2만 제곱미터 연면적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 개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면적 따질 때도 6,000제곱미터만큼이 빠졌는데 한 달만 빠졌습니다 라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입력할 난이 많다 이겁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2만 제곱미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중간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한 달 동안에는 14,000이었고 나머지 기간은 2만입니다 라는 내용을 입력하면 된답니다. 자,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1월 1일에는 입실 면적이 얼마? 2만 제곱미터. 맞잖아. 1월 1일 출발할 때는 2만 제곱미터였어. 그런데 4월 30일에 6천이 싹 감소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적어준다. 4월 30일에 퇴실했어요. 6천 제곱미터만큼. 그래서 그때는 14,000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6월 1일에 다시 세입자가 들어와서 6천 제곱미터가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2만이 되었어요. 이렇게 일수가 자동 계산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수 고려했을 때 7108000 되고 아까 2만 제곱미터는 일수 이제 365 곱하면 이렇게 7300000 된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상단으로 끌려온다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4억 원이라는 건설비 총액에 대해서 건드려 드리는데 2만 분의 14,000인 것도 있고 2만인 것도 있고 그죠? 기간 고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730만 제곱미터 7108000 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디테일하게 4억 원을 조정하는 거다 이겁니다. 건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 내용이 상단부에 표시되고 여기에 다시 왼쪽 탭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그대로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시 그죠? 요 내용이 끌려온 거고 여기에 다시 요 상단에 이렇게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게 뭡니까? 우리 해야 되는 산식 중에서 그지? 아유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임대보증금 적수랑 이제 건설비 적수 이제 요거 했다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
1.2% 곱하고 365분의 1로 나누고 이자 부분 빼면 이제 완성될 겁니다. 자, 보증금 적수, 건설비 적수 이제 A 빼기 B 했어. 거기서 1.2% 곱하고 365로 이제 나눌 거야. 그 작업까지는 여기서 자동 진행되고 남은 거는 이자 부분 빼면 되겠고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적어준다 이겁니다. 이자 수익이 얼마라고요? 자,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고, 자, 총 이자 수익은 1,300 얼마라고 아까 1,450만 원. 자, 그 중에서 보증금 넣어서 받은 이자는 280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산식에서 사용되는 거는 280만 원이 사용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219397이 결론값. 그래서 세무조정 어떻게? 플러스 세무조정, 기타 사유예출로 요 결론값 입력하자. 자, 이 생소한 소식이 나와서 이거 정답 맞추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다, 그지?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입력하고 결론값 나온 거를 그냥 세무조정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조정도는 보조창 플러스 세무조정입니다. 조정 코드도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금액은 얼마라고? 219397 기타 사유예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메뉴 닫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